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지수 관련 내용까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장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지수 관련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책 맨 앞에서 어떤 지수 관련 법칙들을 복습해 봤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단 말이야. 자, 이제 오늘은 좀 고정관념을 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까요? 또 역시나 필기 한번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어쩌면 지수 관련 내용을 배울 때, 자, 중학생 때까지는요, 어쩌면 그동안, 자, 요런 상황에서 저희가 네모 자리에, 뭐를 배웠다? 자, 0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배워요. 중1 때. 의외로 이거를 또 많이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그치? 이런 거. 또는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배웠어요. a의 4제곱은 같은 말이 a 곱하기 a 곱하기 a죠. 요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제 어쩌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이제 요 자리에 관한 어떤 고정관념을, 고정관념을 좀 깨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자리는 사실요, 결론부터 말하면 너네가 아는 실수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음수라던가 분수라던가 루트라던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어쩌면 이제 그 중에서 아주 일부를 배웠던 거야. 그래서 복소수는 안 되나요? 대학교 과정에서는 I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자리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 자리에 관한 고정관념을 깰 거고, 사실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저희가 암기를 좀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한번 필기해 보시고, 자, 공부하는 방식은 앞장과 동일하게 실제 문제를 통해서 결국 간단히 써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고정관념 깨기는요, 여러분들이 요 자리에 소위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이 자리에 어떤 마이너스 뭐 2제곱 이런 음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가 요런 게 나오면요, 이제 얘랑 같은 말이 하나 있거든. 그걸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음수라는 거를요, 요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를, 자, 이렇게 필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얘를 공부할 때요, 이 친구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세요. 역수를 취해라.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밑을, 우리가 여기를 여러분 밑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이너스는요, 어쩌면 어떤 명령어 같은 거야. 밑을 역수 취해봐.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즉, 이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등가 교환, 밑을 역수로 취해주며 얘랑 같은 말입니다. 자, 앞으로 요 마이너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이 마이너스는요,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음수가. 근데 보통 이제 이 마이너스가, 제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항상 없애야 되나요? 그건 또 조심스럽지. 뭐 문제에 따라서 저 왼쪽이 예쁜 모양일 수도 있고요, 오른쪽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건 나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 두 개를 왔다 갔다 알 줄 알아야 돼.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n제곱, 즉 마이너스 부호는요, 밑을 역수 취해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뒤집으시면 됩니다. 자, 혹시 느낌 안 올까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요,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앞으로 밑을 역수취하는 요렇게랑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얘랑 얘도 같은 말이죠. 이건 뭐 같은 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첫 번째 고정관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요 자리에 두 번째 뭐가 올라갈 수 있다. 소위 유리수가 올라가기도 해요. 즉 분수 모양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인데요, 어쩌면 이 성질은, 자, 왼쪽에 필기가 되어 있긴 해요. 자, 이 성질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쉬는 시간 전에 거듭 제곱근을 배웠잖아. 근데 이번 페이지는 지수 관련 내용인데
걔랑 얘의 연결고리가 얘예요. 이 성질. 얘는요. 결론적으로 뭐랑 같냐면 자, 분모랑 분자의 위치를 잘 보세요. 분모에 있는 m을 요 제곱근 바깥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분자에 있는 n을 제곱근 안쪽으로. 얘랑 같은 거야. 그래서 어쩌면 이 성질이 왜 의미가 있다? 왜 제가 별표를 한 개 친 거냐면요. 어쩌면 저희가 이제 어떤 지수와 어떤 제곱근의 연결고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질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어쩌면 모든 문제가 크게 풀이가 두 가지가 생겨요. 어떤 지수로도 풀 수가 있지만 전부 다 제곱근 모양으로 바꿔서 그냥 제곱근 문제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느낌 안 오실까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주자면요. 뭐 이런 거. 2의 뭐 2분의 3제곱은 같은 말이 뭐다? 제곱근 2의 3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얘랑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두 개가 약간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기억해야 될 그런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요 자리에 뭐도 무리수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뭐 왼쪽처럼 뭔가 어떤 공식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무리수가 올라가든 말든 이제 그 다음 계산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수 관련 법칙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는 저 자리가 새로운 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근데 지수 관련 법칙은 안 바뀝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저 자리에 루트가 있든 분수가 있든 음수가 있든 신경 쓰지 말고 배운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물론 위에 보시면 여기도 보이세요? 여기도 조건은 존재합니다. 이런 법칙들은 역시나 아까 거듭 제곱과 동일하게 양수라는 조건하에 다 가능한 성질들이니까 양수가 아닐 때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한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학생이 저희가 저 자리에 지수 자리에 0과 자연수만 올라갔다면 이제 고2 올라와서 저 자리에 음수 마이너스 부의 의미는 역수를 취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혹은 유리수. 자, 이 유리수는 오른쪽처럼 제곱근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크게 두 가지 풀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리에 무리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실수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수 법칙은 안 바뀝니다. 자, 문제 볼게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문제인 거야. 하나씩 맞점 보겠습니다. 53번처럼 뭐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뭐 구해보래요. 중학생들은 아니 얼마 전에 고1 때까지만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말이 된다라는 거야. 이제는 오늘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이 꼭 숙제하시면서 이런 고정관념들을 좀 깨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또 이제 계산 문제니까 다 계산이 최대한 간단히가 되길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여기에 음수가 올라가면요. 이 마이너스의 의미를 역수로 바꾸기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을요. 역수로 바꿔보시면 2분의 3에 자, 역수로 바꾸는 순간 플러스로 바꾸세요. 3제곱으로. 같은 말. 같은 말이고 이거는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역수를 취하라는 의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문제 풀면서 자 56번 풀면서 너네가 알고 있는 지수 관련 법칙은 변하지 않았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56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실래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황들이 보이잖아. 저 자리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아니라 그냥 너네가 하는 그런 어떤 자연수였다면 어떻게 푸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가면 된다라는 거야. 원래 배운 대로. 자,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 법칙이 바뀌었다면 이제 그것대로 굉장히 이제 힘든 파트가 되었겠지. 왜? 다시 생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는 지수 관련 법칙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네가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즉 구조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 구조가 나왔다면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뭐 그 자리가 음수든 분수든 루트든 신경 쓰지 말고. 알겠지? 자, 이 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거를 어려운 말로 지수법칙의 확장이라 부릅니다. 네. 원래 지수법칙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음수, 유리수, 무리수까지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 고정관념이야. 너네가 아는 것들은 어쩌면 많은 내용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원래 수학의 많은 내용들은 더 많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진 않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문제 한번 제가 그러면 설명 드려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자, 하나씩 볼게요. 이 상황 저희 많이 봤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뒤도 안 보고 곱했을 거 아니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요. 음수든 뭐든 간에 곱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뀐다는 얘기야. 이게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그리고 곱하기. 자, 오른쪽은 중학교 문제죠. A의 10제곱. 그리고 자, 이제 분모를 보시면요. 이 상황. 또 마찬가지야. 너네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뒤도 안 보고 지수끼리 더했을 거 아니야. 음수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치? 자, 이제 마지막 이 상황.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 상황은요. 이 상황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였다면 뒤도 안 보고 분자에 있는 지수에서 분모를 빼실 거 아니에요. 의미상. 똑같다는 거야. 분자에 있는 지수에서 분모에 있는 거를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답은 A 4제곱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수 관련 법칙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법칙은 안 바뀐다. 단지 고정관념만 깨시기 바랍니다. 어색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요?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자 57번부터 세 문제가 뭐를 말하냐면요. 제가 위에서 이제 지수와 제곱근의 연결고리란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 그걸 한번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자, 다음을 뭘로? 지금 얘는 모양이 거듭 제곱근 모양이잖아. 근호를 사용한. 이거를 근호를 쓰지 말고 한번 지수로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주목해야 돼? 요 자리와 요 자리가 지수에서 누가 분모로 가고 누가 분자로 가는지만 기억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바깥에 있는 숫자가 분모로 가고요. 안에 있는 수가 분자로 갑니다. 얘랑 얘랑 같은 말이에요. 저에게서 앞으로는요. 왔다 갔다를 많이 할 겁니다. 가끔 어떤 문제가 지수로 풀기 편하면요. 지수로 갑니다. 그 문제를. 어떤 문제가 제곱근이 편하면 제곱근으로 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한번 연습해 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58, 59, 60, 61. 그냥 다 풀어볼게요. 62번까지. 자, 얘네들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근호가 있는 거는 근호를 뺀 지수 모양으로. 지수 모양을 근호를 사용한 모양으로. 이제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입맛대로 골라 풀 겁니다. 내가 좀 좋아하는 게 있다면 뭐 그쪽으로 가던가. 혹은 뭐 문제에 따라서 조금 더 좋은 쪽이 있겠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해봐라. 중요한 성질이에요. 중요한 성질. 그래서 어쨌든 지수의 분수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1분이면 되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58번 문제. 자, 물어보고 싶지만 이거 뭐 답변 듣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자, 이에다가 바깥에 있는 게 분모로 안에 있는 게 분자로 갑니다. 다시 바깥에 있는 게 분모로 안에 있는 게 분자로 갑니다. 이렇게. 자, 60번 문제는요. 반대로 분모가 바깥쪽으로 분자가 안쪽으로 다시 분모가 바깥쪽으로 분자가 안쪽으로. 자, 62번 문제 풀 때 하나만 주의하겠습니다. 자, 쌤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해야 돼요? 안쪽으로 해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푼 친구가 있다면 이거는 틀립니다.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요, 꼭 안쪽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왜? 아까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이거의 의미를 배웠잖아. 얘는 몇 번 곱했니 자리예요, 사실은. 즉,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번은 말이 안 되겠죠. 즉,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안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안쪽은요, 마이너스 2제곱이 말이 돼요. 오늘 아까 저희가 배운 것 중에 저게 역수를 취하라는 의미라서 말이 됩니다. 쟤는요. 근데 바깥쪽에 마이너스는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분수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아는 지수 관련 법칙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65번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 65번 문제. 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숙제가 다 간단입니다. 시간을 드리면요. 최대한 간단히 할 줄 알아야 돼요. 65번. 이것도 분수지만 많이 봤던 상황이잖아. 너네가 마치 뭐 이런 상황이랄까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지수끼리 곱한다고 배운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좀 쉬워 보이니까 바로 가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상황이 나왔으니까 두 개를 아마 곱하셨을 겁니다. 곱해보시면요. 마이너스 2제곱이고요. 더 간단히 돼요,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가 남아있는 게 보통 간단히가 아닙니다. 보통 간단이라고 하면 이 지수의 마이너스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역수를 취해서. 역수를 취해서. 그리고 제곱하시면 되겠죠. 뭔가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위에 있는 63번 가볼게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선생님 같은 문제 아닌가요? 자, 63번 문제 한번 물어볼까요? 요거는 간만에 좀 정답이 나름 좀 쉽게 나오는 것 같은데. 동우가 63번 문제 정답 얼마예요? 마이너스 세제곱. 근데 3의 세제곱도 계산을 원래 해줘야겠죠. 27이라고. 그치? 근데 저게 제가 생각한 모범 틀린 답안입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별별 하실까요? 이거 보통 교과서에서 그런 거 아시죠? 막 남학생, 여학생 막 서로 대화하는데 한 친구가 막 일부러 틀리잖아요. 뭐 그런 어떤 상황을 하잖아.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로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고 미리 말할게. 유형책에 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다음 중 틀린 부분이 있다. 거기가 어디니? 뭐 그런 문제인데 얘는 이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할게요. 앞장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쓴 법칙이 이 법칙이란 말이지. 이 법칙. 근데 이 법칙은요. A가 뭐라는 가정하에? 밑이 양수라는 가정하에 가능해요. 사실 우리가 그냥 같이 공부하세요. 거듭 제곱근이든 진수 관련 법칙이든 얘네들은 전부 다 기본 베이스가 양수라는 가정이야. 근데 이번 문제는요. 얘가 지금 양수인가요?
이게 지금 음수기 때문에 이 법칙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푼다? 음수를요, 먼저 양수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제곱으로 먼저 간단히 하세요. 그리고 얘를 다시 양수로 바꿔서 이렇게 가져야 돼. 그럼 차이점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좀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할 만한 문제를 함정 깔아놓은 거야. 제가 일부러 65번 풀리고 63번 풀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다시 말하지 마. 이런 게 이제 시험 포인트야. 너네들이 실수할 만한 게 이런 거잖아요. 딱 뭔가 그냥 저기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아시겠죠?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필기해 보시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몇 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67번 문제 한번 해볼까? 자, 이제 어느새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관계로 제가 시간을 많이는 못 드립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너네가 알고 있는 지수 관련 법칙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일단 밑이 993인 거 보니까 밑은 통일 가능해요. 그치? 자, 얘랑 같은 말인데 한번 조금 모양만 바꿔보자면요. 자, 9의 4분의 5제곱 곱하기 9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을 이걸로 나눈 거죠. 자, 뒤에 있는 거 분모로 내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할 거는요, 어쨌든 9라는 게 3의 제곱이니까 조금 더 간단할 수 있겠죠. 3의 제곱이니까 암산할게요. 2 곱하기 4분의 5, 즉 2분의 5가 되고요.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제곱 되겠네요. 어이구, 여기서 약분되네요. 그냥 약분되고 남는 게 뭐다? 3의 2분의 5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분수가 나와 있지만 그러든 말든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70번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 갑자기 왜 지수하다가 또 다시 거듭 제곱 나와요? 아까 배운 성질 중에 뭐가 있다? 거듭 제곱을 지수로 바꾸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 문제가 두 가지 풀이가 생깁니다. 아까 쉬는 시간 전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혹은 두 번째는 얘네들을 전부 다 지수로 바꿔서, 조금 그만 도와드릴까요? 전부 다 모양을 지수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즉, 이제는 문제풀이가 하나가 아니라는 교훈을 주려고 나온 문제예요. 즉,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이제 나는 지수가 좋아, 혹은 지수가 편한 문제야, 밑에처럼 바꿔서 풀면 되고요. 아, 쌤, 저는 그냥 제곱근이 좋아요. 그럼 위에처럼 풀어도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첫 시간에 그 목차 설명 때 말했지만 뒤에 가면요, 뭐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등식 만든다고 했잖아. 지수 가지고. 또 역시나 그때도 비슷한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풀이가 하나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크게 두 가지 풀이가 생겼습니다. 제곱근 관련 풀이 혹은 지수 관련 풀이. 저는 둘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골라서 풀어보세요. 개인마다 아마 취향은 있을 거예요. 저도 좀 취향은 있긴 해요.
자, 한번 그럼 제가 두 가지로 한번 푸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요. 거듭 제곱근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이 문제를. 자, 위에 써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거듭 제곱근으로 풀어볼 건데요. 일단은 모양부터 좀 바꿀게요. 얘네들은 이렇게, 자, 바깥에 있는 거 제가 꺼내주라고 했죠. 분자로. 뒤에 있는 건 분모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간단히 할 건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분자를 보시면 얘네들 바깥에가 달라요. 합치고 싶으면 같게 만든 다음에 합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2 곱할 거고요. 여기다가는 3 곱할 겁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합칠 수 있어요. 6제곱근 A의 19제곱. 그리고 나누기 이건데 이것도 합치고 싶은데 바깥에가 달라요. 자, 바깥에를 12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는 2 곱하시면 되고요. 38제곱. 밑에다가는 3 곱하시면 돼요. 15제곱. 그러면 이제 바깥에도 합칠 수가 있어요. 38 빼기 15 하시면요. 정답은 23제곱. 자, 마지막에 쌤 정답은 어떤 모양 써야 돼요? 뭐 이것도 맞고요. 사실 이것도 맞긴 해요. 아마 답안지에는 둘 중에 한 가지 모양이 나와 있을 건데 이렇게 바꿔서 같은 게 나온다면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다? 첫 번째 풀이에요. 그냥 거듭 제곱근 문제인데 이렇게 풀어도 나쁘지 않아. 사실은 뭐 속도도 오래 안 걸려요. 비슷해요. 두 번째는요. 뭘로 풀자? 이 거듭 제곱근을 지수로 다 바꾼 다음에 이번에 배운 지수 관련 내용으로 지수 법칙으로 풀자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요. 나중에는 아마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하여튼 똑같아요. 그냥 모양이 살짝 다른 것 뿐이지 거의 비슷한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분자에서 어떻게 하자? 사실 여러분 이거를요. 한 번에 쓸 수 있긴 해요. 이거는 좀 편한 건가? 얘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분자에 있는 것끼리는 더해야 될 거고 분모에 있는 건 빼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12로 통분해 보시면 자, 맨 왼쪽에는 4 곱하면 20이고요. 그 다음에는 6 곱하면 18이고요. 그 다음에는 3 곱하면 15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처럼 나오죠. 자,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해졌다라는 거를 꼭 이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가능해요, 이론상은.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71번 해봤잖아. 요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까 이 문제를 거듭 제곱근으로 풀 때 이렇게 푼다 라고도 설명한 적이 있고요. 이제 이 똑같은 문제를 지수 관련 내용으로도 풀 수 있긴 해요. 자,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1분 40초 드릴게요. 아무튼 뭘로 풀든 서울만 가면 됩니다. 물론 제일 베스트는요. 둘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원래 수학은 아시죠? 이제 수학은요. 어느 한쪽에 빵꾸가 뚫리면 희한하게 시험 때 거기가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잘 약한 부분. 근데 이제 준비가 잘 된 친구는 뭐가 나도 뭐 대비는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0분 남았습니다. 이번 숙제는 그 계산이 아마 나갈 거예요. 제가 다음 장이 유형 문제인데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계산이 좀 물을 익었으면 뭐 사실 이 정도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 문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려 볼 건데요. 자, 이번에도 두 가지 풀이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제곱근 관련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얘네들을요, 여러분들이 지수 형태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거든. 자, 제가 한번 바꿔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지 체크해 보세요. 자, 얘네들을요, 전부 다 지수로 바꾸시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동의하세요? 저는 지금 전부 다 제곱근을 다 뗐습니다. 자, 그래도 첫 문제니까 도와드리자면요. 요 3분의 1은요. 바깥엔 얘를 뗀 거예요. 여기 지금 1이 있다고 치고 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있는 2분의 1은요. 이거를 뗀 거예요. 다시. 자,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요. 얘를 뗀 거예요. 5분의 3으로. 이렇게 지수로 바꿀 수가 있고. 자, 한번 두 가지 풀이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제곱근으로 가자면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꽤 유명한 흐름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겉에 있는 누구를, 겉에 있는 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개씩 분리할 수가 있어요. 곱하기를 합칠 수 있단 말은 분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왼쪽에는 이렇게 원래 있던 거, 오른쪽에는 이렇게 원래 있던 거, 이렇게. 자, 이제 각각을 조금 더 간단하자면요, 6제곱근 A 곱하기 15제곱근 A의 3제곱인데 여기 사실은 3이랑 15가 약분이 되네요. 바로 할게요. 약분을. 그러면 바깥에 5제곱근 A가 되겠네요. 이게 약분되니까요. 이런 거 사실은 바로 보이면요. 바로 약분 가능합니다. 이제 바깥에를 통일해야 되니까 30으로 통일합시다. 암산할게요. 자, 왼쪽에는 A의 5제곱, 오른쪽에는 A의 6제곱. 그래서 30제곱근 A의 11제곱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를 그냥 아까 배운 대로 쉬는 시간 전처럼 푼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지수 모양을 바꾸면요. 이제는 지수 관련 법칙으로 가겠습니다. 자, 법칙에서 이런 상황은 저희가 두 개를 더한다고 배웠죠. 자, 여러분들이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더해 보시면 되겠죠. 자, 더해 보시면요. A에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6이니까 10분의 11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3분의 1제곱이니까 A의 30분의 11제곱 이 되고요. 쌤 다른데요. 모양만 다르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인 추천사항은 너네 연습할 때는 둘 다 해봐. 되게 재밌는 경험일 거예요. 둘 다 하면 둘 다 풀려요. 사실은 어떻게 풀든 간에.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요 성질이 아주 핫하다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어쩌면 오늘 계산 마지막 내용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심지어 루트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 지수 관련 법칙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자, 73번 풀어 보실래요? 자, 73, 74, 76 요렇게 3개 풀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 상황이. 그러면요. 무리수가 있든 뭐가 있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가볼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일 때는 요거 두 개를 더한다고 배웠잖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는 보통 이거 두 개를 곱한다고 배웠잖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얘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더 간단히 가능하겠죠. 이렇게. 자, 76번. 우리 이런 상황일 때는 나눗셈은요. 두 개를 뺀다고 배웠잖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빼면 돼요, 그냥. 배운 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바뀐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무리수 관련 문제는 사실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도 그렇고.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나온다며 뭐 무리수가 있든 뭐 유리수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냥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배운 대로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능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루트가 있을 뿐이야. 한번 배운 대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 숙제 말씀드리고 유형책의 문제 한두 개만 빠르게 풀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번 책인 스타트는요. 숙제 말씀드릴게요. 12쪽까지 일단 여기 페이지까지 안 푼 거 다 풀어보시면 되고요. 15쪽 가보실래요? 자, 15쪽에 오늘 배운 게 113번까지 있습니다. 15쪽에 98번부터 113번까지 여러분들이 꼭 너무 늦지 않게 복습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정말이에요. 또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또 안 된다는 말이 나와요. 또 안 된다는 거야. 유튜브 영상 참고하시고요. 알겠지? 유형책 가봐. 자, 이제 한 5분도 안 남았어요. 자, 유형책 가서 제가 딱 몇 문제만 한번 간단히 도와드릴 건데 숙제를 미리 말할까요? 자, 유형책의 6쪽부터 자, 6쪽부터 여러분들 10쪽까지 체크해 보세요. 6쪽부터 10쪽까지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요. 한 장 넘겨서 12쪽 가보실래요? 12쪽의 왼쪽에 있는 네 문제가 계산 문제거든. 12쪽에 65번부터 68번까지는 또 계산 문제니까 한번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남은 시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요. 자, 9쪽 가볼게요. 9쪽에 49번 문제입니다. 자, 9쪽에 4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OX 문제 같은 그런 문제인데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요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 또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알겠지? 자, 49번 문제 풀어볼 시간 1분 40초 드려볼게요. 나머지는 쭉 보셔도 알겠지만 그 계산 문제입니다. 뭐 51번, 52번 계산할 줄 아니? 할 줄 아니? 할 줄 아니? 할 줄 아는데요. 뭐 할 줄 알면 맞추겠죠. 자, 나머지는 계산 관련 문제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많이 해봐. 해보면요 어느 정도 그냥 도 같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는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좀 그럴 만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거 한번 도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자, 49번 문제가 요런 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보통 막 1, 2번쯤에 나오는 편인데, 위에처럼 나오면 그나마 쉬운 거야, 사실은. 뭐 이런 것도 그냥 구하시면 되고, 개수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밑에 같은 문제, 특히 이제 이렇게 뭐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6의 4제곱근은 자, 4개이다. 이거 제가 오늘 맞다고 했죠. 이론상 4제곱근은 4개가 있습니다. 뭐 실수 몇 개, 허수 몇 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4제곱근은요, 4개 맞습니다. 뭔지 몰라도. 그치?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에서 자,
위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은요, 해석하면요. 세 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는 그런 x를 말해요. 자, 이런 것 중에서 실수인 거는 이거 하나뿐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아마 틀렸다고 한 친구는요. 선생님, 이거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요? 다시. 근데 결론적으로 얘도 맞는데요. 얘도 맞아요. 일단은 하나뿐인 건 맞아요. 일반적으로 홀수 제곱이니까 x가 뿔마 둘 다 안 돼요. 플러스는 안 됩니다. 마이너스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 하나가 사실은 이런 모양도 맞지만 밑에 있는 이런 모양도 결과적으로 맞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왜 쌤 근데 모양이 다른데요. 원래 수학에서 여러분들 모양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들기에 따라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뭘 체크하느냐? 얘를요.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기 대입해서 되면 맞는 거예요. 그치? 자,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세제곱근 5의 3제곱인데 얘가 저희는 마이너스 5인 걸 보일 수 있다며 맞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보시는 것처럼 3제곱이니까 이 3제곱을 한 개씩 한 개씩 분배하시면요.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세제곱근 5의 3제곱인데 오늘 배운 성질에 의하면 이렇게 두 개가 약분되면서 바깥에가 1이면 안에 있는 게 나온다라고 배웠지.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즉 대입은 되니까요. 얘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3번 문제. n이 짝수일 때. 자, n이 짝수일 때. 자, 마이너스 2의 n제곱근이라고 했잖아. 자, 요거 여러분들 식으로 바꿔보실래요? x를 n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근데 n이 짝수래요. 실수 중에는요,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너네가 몇 개 넣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짝수 제곱이면요, 실수는 항상 넣으면 양수가 나와야 돼. 그치? 즉 이런 상황에서는요, 실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시면요, 아, 짝수 제곱이면 이거 실수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쌤 어떻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n개가 전부 다 허수인 거예요. 저 친구는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이 홀수일 때 2의 n제곱근, 즉 x를 n분 곱했을 때 2가 되는 것 중에서 자, n이 홀수래요. 실수는 몇 개다? 한 개다. 하나 있겠죠. 뭐? n제곱근 2라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한 개냐면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안 돼요. 플러스는 되는데 마이너스가 안 돼요. 왜? 마이너스는 홀수번 곱하면 음수가 나와야 돼. 근데 오른쪽이 2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맞고요. 자, 마지막에 남아있는 얘가 아마 틀렸겠죠. 읽어볼게요. 0의 n제곱근은 해석하면 n번 곱했을 때 0 되는 게 있니? 그럼 없지 않죠. 하나 있어요. x는 0. 그래서 하나 있다. 어쩌면 이 문제는요, 조금 문제를 잘못 만든 게 5번이 너무 아니어서 아마 찍은 친구도 5번이 너무 아니기 때문에 맞았을 건데 이렇게 설명이 다 돼야 됩니다. 이런 OX 문제는. 아시겠죠? 나머지는 숙제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 건데요. 저희 화요일 날은 원래대로 수업할 거고 다음 주 금요일은 신정이라 수업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주말 동안 꼭 문제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